존경하는 설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난 10월 26일 북한 무인기 사태 이후로 우리 군과 정부가 취하고 있는 이 사후 조치를 보면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측면이 너무 많습니다. 먼저 지적할 것은 이 전비태세 검열단이 검열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게 제대로 됐는지 본 의원이 볼 때 대단히 유감스럽고, 더군다나 국정원과 방첩사를 동원해가지고 언론기관까지 이 조사를 한다는 이것은 이번 사태를 이용해서 이게 오히려 사찰을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인식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 전체적인 사회 분위기가 지금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건 대단히 위험한 사실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이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이런 자세가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어서 국민 모두가 이 문제를 알게 되면은 대단히 심각한 사태라고 알 것입니다. 북한의 무인기 침투 이후로 우리 정부가 취하고 있는 자세가 이게 도대체 어떤 자세냐? 누구에게 총구를 돌리고 있느냐? 여기에 대한 의문이 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만일에 이게 언론사까지 사찰하는 사태로 간다면은 이 정부가 엄청난 후과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겁니다. 먼저 경고합니다. 하나하나 들어보겠습니다. 26일 10시 19분에 최초로 1군단에서 무인기를 봤습니다. 그리고 38분에 수방사에서도 봤습니다. 이게 19분에 1군단에서 봤으면은 자동적으로 수방사까지 연결돼서 스스로 알고 있었어야 됩니다. 수방사는 몰랐어요. 의장, 사실을 알죠? 맞죠? 예, 상황 보고하고 전파하는데 미흡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문제가 있다는 거 다 알았습니다. 이제서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안은 어떤 식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C4I 체계가 구축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연동이 될 수 있느냐의 부분을 보강을 하는 부분이 있고, 연동이 안 되잖아요. 예, 연동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거 아니에요? 연동시킬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고 부족한 부분은 올해 안으로 마무리가 될 예정입니다. 올해 안으로 예, 문제가 있다는 게 본 의원은 지적하고 싶은데 1차로 서울 시내까지 들어온 건 한 대였습니다. 1차 공격입니다. 본 의원은 그렇게 규정하는데 2차 공격이 몇 시부터 있었습니까? 김포로 날아간 늑대. 이게 언제입니까? 12시 57분부터입니다. 12시 57분이면은 추측하건데 1차 공격이 있고 한 대가 본대를 기대하고 난 뒤에 그리고 2차 공격이 있었다고 봅니다. 2차 공격은 왜 있었냐? 복귀 전입니다. 복귀 전인지 아닌지는 더 두고 봐야 할 거라 생각합니다. 일단 2차 공격이 있었다고 보는데 이 늑대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사라졌다고만 돼 있습니다. 어떻게 사라진 거예요? 문제 초점 여기 있어요. 이 늑대 공격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그냥 사라졌다고만 얘기하고 후속 조치가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본질적인 문제는 이 늑대에 있다고 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4대에 대한 부분은 레이더에 포착됐다, 상실이 됐다 해서 최종적으로 그 완전하게 복귀된 것을 확인은 안 됐습니다. 늑대가 올라온 거는 남쪽으로 내려온 건 틀림없죠? 확실합니다. 확실하면은 그 뒤 사안에 대한 내용이 없는 것 아니에요. 왜 늑대가 날라왔을까요? 늑대가 날라온 이유가 뭡니까? 일단 서울 지역에 침입한 어떤 무인기에 대한 주의를 전환시키는 용도도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서울시 여기 상황이 나는 종결됐다 생각합니다. 종결된 뒤에 남쪽이 아무것도 모르고 있구나. 다시 아무런 대비가 없구나. 이 자신하에 북측이 늑대를 다시 내려보냈다 생각하는데 판단은 의장이 하시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그렇게 느껴져요. 이것들이 그냥 자신감을 갖고 다시 2차 공격을 했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 판단을 아무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본 의원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야 전체를 볼 수 있는 제대로 된 파악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군대에서 아무도 이 문제를 지적을 안 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시 한번 들여다볼 생각이 있습니까? 다각도로 의원님 말씀하신 거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문제는 3차 공격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드론에 대해서 제대로 된 무인기에 대해서 제대로 된 대체 방안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추격도 안 돼요. 격추도 안 돼요. 파악도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북쪽이 이걸 다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반드시 나는 내려올 수 있다 생각합니다.
다시 내려왔을 때 이걸 대비할 수 있는 자세가 되어 있느냐? 자세는 되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장비가 있느냐? 장비가 있습니까? 확실히 있다 자신할 수 있어요? 현재 작전 체계에 대한 것을 재정립하고 또 훈련을 통해서 숙달시키고 또 현재 가용한 전력들을 조정을 해서 가장 효과적으로 전투력 발휘가 가능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 점이에요. 다시 내려왔을 때 우리가 격추시키고 북의 의도를 완전히 소멸시킬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느냐? 본 의원이 볼 때는 그게 잘 안 된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단단히 할 수밖에 없다. 이제 얼마나 하고 있느냐? 드론사를 만들겠다 그러는데 언제까지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일단 전력은 한꺼번에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올해 안으로 최소 기본적인 전력들을 구비하면서 단계적으로 진화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각 군의 드론에 대한 대비는 돼 있죠. 드론 운용하고 있죠, 각각. 그렇게 운영함과 다른 차원의 드론 사령부를 창설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럼 필요합니다. 드론사가 필요하다 생각하면 드론사가 될지 뭐가 될지 모르지만은 전반적으로 드론에 대한 공격 준비를 대비 태세를 해야 되고 필요하다면 우리도 반격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춰야 한다 생각해요. 그런 점에서 드론사가 될지 뭐가 될지는 모르지만은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할 수 있는 기구가 하나 있어야 한다는 데서 동의합니다. 그 점을 문제는 이걸 얼마나 빨리 해낼 수 있을 것이냐 여기에 달려 있다고 봐요. 이 심각성이 본 의원이 얘기 때 3차로도 공격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한 대비를 하기 위해서는 빠른 시간 내에 드론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할 수 있는 기구가 있어야 돼요. 그 점에 대해서 동의하는데 올해 안에 할 수 있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예, 사령부는 올해 안에 창설하기 위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반드시 해내야 돼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빠를 수 없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 드리고 그 다음에 1분 더 드리겠습니다. 예, 이 상황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을 안 지고 있어요. 이 정부의 특징이 그래요. 무슨 일이든지 나오면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어떤 상황이 나와도 책임 아무도 안 져요. 이건 정말 말 그대로 무책임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국정 운영을 할 수가 없어요. 누군가 책임지고 물러나는 자세를 보였을 때 그때 후속 대책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아무도 책임 안 져요. 국방부만 그런 거 아니에요. 다른 부서도 다 마찬가지예요. 책임 안 지고 넘어간 거 후물후물 넘어가는 쪽으로만 모든 국정을 운영하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결국은 2차로 당하고 3차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국방부 장관과 의장은 심각하게 생각하고 스스로 거취를 결단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돼요. 내가 물러나겠습니다. 내가 이 사태에 대해서 제대로 잘 못했습니다. 이 사태뿐만 아니에요. 지금까지 쭉 있었던 국방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임기 초연이니까 그냥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제 임기 초라는 말도 할 수 없어요. 정확하게 자기의 저신을 할 수 있고 용기를 갖고 내가 물러나겠습니다. 책임지고 물러나겠습니다. 이 결단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대한민국을 지키는데 무엇이 필요한지 생각하겠습니다.